벌써 7년이 지난 2015년 6월 29일 방송된 비정상회담. 중국 대표 장 의원이 피자 기원은 중국이라고 주장합니다. 방송의 설정이겠지만 이탈리아 대표 알베르토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짜증 폭발 직전이 되어버리죠. 여러분도 똑같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피자가 중국 것이 되는 상황이 남일 같지가 않아서죠. 그쯤에서 동시에 화가 나셨을 겁니다. 중국인의 도를 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발언이 어디 한두 번이 아니라서죠. 모든 것은 죄다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는 만물 중국 기원설로 이 편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피자는 이제 중국 사극에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피자죠?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으니까요. 김치와 한복 포함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들은 다 중국인들이 과거 잘나가던 시절에 발명했다고 우깁니다. 중국에서 농력이라 부르는 음력이 중국 기원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아시아 각국의 음력설을 몽땅 중국설이라고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슬람력을 제외하고 세상에 음력은 없습니다. 태양력 기반의 태음력이 가미된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짝퉁품이자 수메르가 5000년 전 양력과 음력을 조합해 만든 인류 최초의 달력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인 인류는 6만 년 전후 아라비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에 첫 발을 내딛고 얼마 안 되어 곳곳에 다 퍼졌습니다. 2만 년 전 빙하기 시절 베링해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넘어가 전 지구에 살지 않는 곳이 없었죠. 이라크 지역에서 처음으로 농업혁명이 일어나 6000년 전 도시가 생기고 뒤이어 이집트, 인도, 한참 뒤 중국이 뒤따랐죠. 이집트와 이라크, 즉 수메르 지역은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로 넘어가는 길목이라 일찍부터 인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시대 넘사벽 곡창지대 이집트를 제치고 왜 하필 수메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농업혁명이 일어났을까요? 밀 3종 세트, 아인콘, 에마, 브래드윗과 보리가 모두 이라크, 시리아, 터키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 돼지, 양, 염소 역시 이 지역이 원산인데 고기와 우유 공급뿐 아니라 농경과 운송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성공한 밀보리와 소를 포함한 가축들은 수메르 문명과 함께 주변 이집트와 인도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밀보리와 가축의 원산지가 터키 시리아인데 반해 농경으로 일어난 수메르 도시들은 죄다 이라크 지역이었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이것을 지형과 기후 조건으로 설명해 보려 해요. 우선 이 동네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수메르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고 있어요. 강사의 동네란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라 부르죠. 6000년 전 이곳은 지금도 그렇듯 강수량 250mm 이하의 건조 지역이었어요. 물이 귀하다 보니 우거진 숲이 없고 평평한 곳이라 모여 살기는 좋았지만 고온의 가뭄은 농사의 직격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터키 시리아 지역의 풍부한 강수량을 기반으로 이라크 끝까지 펑펑 흐릅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이 두 강의 물을 끌어들여 조밀한 관계 수로를 만들어 하류의 평지 지역을 다 적셔놨습니다. 이 동네는 아시아와 다르게 여름이 가뭄입니다. 이때는 강의 흐름이 약해져 작물 모두가 다 타들어갑니다. 나쁜 거라고요? 그 덕에 숲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단 6월 전에 모든 농사를 끝내야 합니다. 시기를 못 맞추면 재앙이죠. 숲도 없는 촉촉한 평지 지역이 관계망으로 형성되자 시리아 터키 지역이 밀보리와 가축들이 내려와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인구가 증가해 우르를 비롯한 수메르 도시 국가들이 하나둘 태어납니다. 인류 문명이 싹을 틔운 것이죠. 농사 짓고 살기는 참 좋아서 농사일 안 하는 도시민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 여름 가뭄 못 맞추면 지옥 되는 거죠. 여름 가뭄이 비슷한 시기에 온다는 것은 짐작했겠지만 그 주기가 한치 오차도 없이 일정한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여름 가뭄을 피하는가 대안을 세우는 것이 도시들의 흥망을 결정했습니다. 언제 씨 뿌리고 곡식을 거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도시 인구를 지킬 수 있었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씨를 뿌렸고 비가 너무 안 온다 싶을 때 곡식을 거뒀겠죠. 즉 최근의 날씨 패턴으로 향후를 예측하는 거죠. 최근의 주가 패턴으로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도 온도와 주가는 서로 패턴이 비슷합니다. 1998년 런던의 일 최고 온도 차트는 언뜻 주가 차트와 같아 보입니다. 주식장 예측하듯이 최근 패턴으로 온도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찍기죠. 그냥 운에 맡겨야죠. 45년간의 미국 서남부 지역 강수량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찍기를 해야 하다니 농사 짓기 참 쉽지 않네요. 누군가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찍어서 농사를 지었겠죠. 우리가 주가 패턴 찍어 주식장서 돈 날리듯이요. 주식 좀 해보신 분들 쌍봉 쌍바닥 다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신봉하는 이 패턴들 그냥 따라가면 돈 버나요?
온도와 강수량, 즉 날씨의 패턴으로 찍는 모호함에서 벗어나 진짜 예측을 해야죠. 날씨의 시계열 함수를 찾아서요. 주식 차트 분석 잘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감히 제가 무식하게 차트 하나 뽀개보겠습니다. 실측한 데이터 트렌드를 함수화시키고 fx는 gx 더하기 hx 더하기 ix 더하기 점점점으로 가정하고 함수 구성물을 뽑아냅니다. 큰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는 빨간색 트렌드 함수 gx가 갈라져 나오고 재수 좋게 초록색 주기함수 hx 하나가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가 바로 주기함수예요. 정해진 시간 이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주기함수를 따르는 겁니다. 나머지 설명도 잘 안되고 의미도 딱히 보이지 않는 성분은 파란색 찌꺼기 함수 ix로 묶어서 그냥 버립니다. 사실 큰돈 벌려면 트렌드를 쫓아야 하는데 이 빨간색 함수는 예측성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것도 버립니다. 예측 가능성은 역시 주기 함수죠. 어쩌다 함수 하나가 주기성을 보이기라도 하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랄까요? 운 좋게 뽑아낸 주기함수의 바닥 하늘색 점과 꼭대기 노란 점이 위치해서 주식을 사고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체 차트 내 고점 저점과 주기함수의 고점 저점이 거의 일치하죠? 돈 대박 버는 건 시간 문제죠. 기여도가 높은 주기함수를 차트에서 뽑아낸다?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가능만 하다면 부자 되기 쉬운 종목이죠. 이런 힘있는 주기함수를 뽑아내면 시계열 함수 분석은 허접찍기에서 신뢰성 있는 예측이 됩니다. 5000년 전 수메르 사람들도 비슷한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요? 탄탄한 주기함수 하나만 찾으면 예언자 되는 거죠. 추세를 함수화시키려면 데이터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데 5000년 전 이 날씨의 팩터인 온도와 강수량을 뭘로 재나요? 인류는 고작 300년 전 처음 화씨와 섭씨 개념으로 온도를 쟀습니다. 5000년 전 온도계는 고사하고 온도 척도도 없었죠. 터키 시리아에 내린 비가 강으로 흘러들어와 농사를 짓는 수메르 사람들은 날씨 보고 강물이 줄지 늘지는 알 길이 없었어요. 1000km 떨어진 동네의 강수량 패턴을 알아야 예측이라는 걸 하죠. 거리도 거리지만 강수량은 무슨 척도와 도구로 재나요? 데이터를 뽑아도 가뜩이나 점술되는 판국에 온도와 강우량 측정의 어려움은 접근을 더욱더 어렵게 했습니다. 따라서 온도 강우량이 아닌 다른 데이터 측정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길이, 부피, 무게 같은 단위가 만만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그림자가 겨울에는 길고 여름에는 짧다는 것을 알아채고 긴 기간 그림자 길이를 쟀을 겁니다. 정확성을 더 기하기 위해 하루 중 그림자가 제일 짧을 때 낮 12시의 길이 데이터만을 모았겠죠. 같은 위치에 말뚝박고 바닥에 눈금까지 그려 매일 측정한다면 그 정확도는 더욱더 올라갈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5000년 전 사람들은 동지, 춘분, 하지, 추분의 절기와 1년의 길이를 정확히 파악했던 것이죠. 동지에서 시작해 춘분지나 하지로 가는 동안 낮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고 낮 12시의 그림자는 그만큼 점점 짧아집니다. 하지에서 추분지나 동지로 가는 사이 거꾸로 낮은 짧아지고 낮 12시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지요. 최단 그림자 측정일 하지는 꼭 365일 만에, 최장 그림자 측정일 동지도 꼭 365일 만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과정을 수학적으로 간단히 묘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뭔지 잘 모르는 원인 X로 제멋대로 변하는 날씨,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림자 길이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그림자 길이는 365일을 주기로 특정한 날, 특정한 길이가 되는 것을 파악합니다. 즉 그림자 길이가 날짜 함수라는 것이죠. 짤없이 정확한 주기 함수이며 날짜 함수의 빡센 구성 성분인 그림자 길이는 시계열 분석을 허접찍기에서 신뢰성 있는 예측이 되게 하죠. 그림자 길이 같은 강력한 주기함수, 주식장에서 찾으시면 벼락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21세기의 엘도라도죠.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데 강물이 불어있다면 씨를 뿌렸다. 달력을 얻고 나서는 날짜만 맞다면 춥고 강이 말라 있어도 무조건 씨를 뿌린다. 과거에는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갔다. 시계열 함수를 뽑아내고 나서는 날짜만 맞다면 며칠간 폭락장이라 해도 무조건 들어간다. 낮 12시 그림자 길이의 함수이자 기후의 시계열 함수 달력은 태양력이에요. 농사의 필요에 의해 수메르가 발명했죠. 이 달력은 수메르 수책의 60진법 기반하에 1년 360일, 6년마다 30일 윤달을 끼워 넣어 365일 주기로 굴러갔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집트에 전해지는데 이집트 사람들 자존심은 있어서 그냥 안 베낍니다. 이집트 10진법 체계 기반 10일짜리 주 개념을 만들고 윤달 대신 360일 뒤에 죽은 날 5일을 끼워 넣어 1년을 365일로 굴렸죠. 수메르 이집트 김도 못 재던 신대륙의 마야는 20진법 기반 20일짜리 달에 1년 18개월의 달력을 만들어냅니다.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18개월 360일 뒤에 5일을 덧대 1년이 365일이 되도록 합니다. 한편 수메르 달력은 2000년을 거쳐 중국에도 전해집니다. 10진법 기반의 중국이지만 60진법 기반 개념을 그냥 깡그리다 베낍니다. 1년 360일과 윤달 개념은 물론이고 1년 12달 개념, 심지어는 하루 12시간 개념도요. 10진법 쓰는 문명에서요. 대놓고 베낀 수메르의 아이디어는 이뿐이 아닙니다. 달의 운행을 쫓아가는 음력, 이것도 중국 것일까요? 3장에서는 우리 역시 중국 것이라 믿는 음력의 기원과 중국의 대놓고 베끼기를 재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글은 곽국봉쇼의 방향을 결정하는 북극성입니다. 진솔한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